오늘은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연휴죠.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덕분에 오늘은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2% 상승해서 38,996입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가 39,000을 넘었었죠. 39,131이었습니다. 오늘 다우만 빼고 모든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를 다 넘어갔습니다. S&P 500이 0.52% 상승해서 5,096. 먼저 사상 최고치가 5,088이었습니다. 오늘 5,096. 나스닥 종합지수가 드디어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0.9% 상승해서 16,091입니다. 먼저는 2021년 11월에 16,057이었습니다. 16,057에서 16,091로 2년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어요. 나스닥 100도 0.95% 올라서 18,043. 나스닥 100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18,004에서 18,043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또 오를 때는 이렇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2.7%나 급등을 하면서 4,726. 먼저는 4,667이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만 빼고 모든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2월 마감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다우지수 2.22% 상승해서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5.17%, 6.12%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드디어 오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을 하면서 2021년 11월 21일에 세운 종가 기록 16,057 이것을 2년 3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오늘까지 지금 14번째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해 나갔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드디어 오늘자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최전선에 있는 엔비디아와 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과 응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종가 최고치 경신은 기술 부문, 특히 AI로 혁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는 보고서를 내자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여전히 격렬하게 강세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는 2024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최소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1.87% 오르고 미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2.52% 오르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6.1% 급등을 하고 특히 AMD가 9% 이상 폭등을 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의 랠리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AMD는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MD는 어제 대비 9.06% 상승한 192.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AI 낙관론이 여전하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는 AMD는 S&P 500 지수 가운데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냈고 가장 활동적인 주식이었다라고 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암도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암은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등한 141.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도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 이틀 동안 130% 이상 폭등을 했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오늘 1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재무 담당 부서를 위한 코파일럿 인공지능 챗봇을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45%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제 대비 0.08% 하락한 201.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공장 인종차별 방치 이슈로 6,000명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전에 코덱스 팡플러스죠. 이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스노우플레이크. 실망스러운 제품 매출 가이던스와 CEO의 은퇴 소식에 18% 이상 오늘 급락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1분기 매출이 7억 4,500만에서 7억 5천만 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억 6,950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예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매출은 많은 고객사가 지난해 비용 절감 속에 소프트웨어 구매를 줄이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코덱스 팡플러스였죠. 며칠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구성 종목들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아시죠? 빅테크 7 종목들, 거기에 스노우플레이크, 넷플릭스, 브로드컴 세 종목이 추가가 돼서 10종목의 구성 종목이 되어 있는 ETF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선호하는 1월 물가지표가 예상한 대로 나왔고 소비 지출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각각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4% 상승해서 모두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1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1% 늘어서 예상치 0.3%를 크게 상회했고 개인 지출은 예상대로 0.2% 늘었습니다. 앞서 발표가 됐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의 깜짝 상승에 놀랐던 시장은 이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해서 연준이 훨씬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미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강세론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해줬습니다. 연준이 더 오래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것인지 궁금해했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심은 이번 데이터로 즉각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서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13,000명 건이 증가한 21만 5천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 21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주민은행 총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필요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강한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월 인플레이션이 반등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우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하원은 농업, 보훈, 교통 등의 6개 부문에 대한 예산안은 3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 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나머지 6개 부문 임시 예산은 3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장은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6월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4.3%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6%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2년물 금리는 4.623%를 기록을 했습니다.